3회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에는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조종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조종기 용어 및 기능을 학습하고 장애물 및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및 플립 비행을 학습하여 예제를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보시게 되면요. 전원 버튼으로 조종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비품이 나면서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두 번째 번호를 보시면 페어링인데요. 드론과 조종기 통신 상태를 각게 연결해 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버튼은 3번은 L1 버튼으로 스피드 그리고 이륙 착륙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길게 눌렀을 경우 이륙 착륙을 의미하고요. 짧게 눌렀을 경우 속도를 변경하는데요. 1단, 2단, 3단 이렇게 30%, 70%, 100% 있는데요. 배터리에 남아있는 양에 대한 드론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조이스틱입니다. 왼쪽 조이스틱, 오른쪽 조이스틱이 있는데요. 왼쪽은 스로틀, 즉 위아래 이동을 의미하고요. 요는 좌우 회전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은 피치, 즉 앞뒤 이동, 롤은 좌우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R1 버튼으로 LED와 플립 기능, 자,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길게 눌렀을 경우 플립 기능, 즉 뒤집기 기술을 의미합니다. 짧게 눌렀을 경우에는 LED 색깔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플립 비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비행이라는 것은 드론이 뒤집는 기술로 앞뒤 좌우 네 가지 방법으로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플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치하시면 되는데요. 즉 플립 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오른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면 앞으로 덤블링 하듯이 드론이 뒤집게 됩니다. 뒤로 플립하는 방법은 앞으로 플립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플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치하면 되는데요. 단 이때 오른쪽 조이스틱을 뒤로 밀면 뒤로 플립하게 됩니다. 좌측, 우측 플립 방법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플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조이스틱을 좌측, 우측으로 밀면 좌측 플립, 우측 플립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 배터리 양이 충분할 때 플립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버튼을 한번 번호를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트림과 모드 변경이 있는데요. 우선 모드 변경을 보시게 되면 M1, M2, 즉 길게 눌렀을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M1 버튼은 왼쪽, 즉 앞뒤 이동, 좌우 회전, 오른쪽은 위아래 이동, 좌우 이동. M2는 보면 왼쪽은 위아래 이동, 좌우 회전, 오른쪽은 앞뒤 이동, 좌우 이동. 즉 시뮬레이터는 네 가지 방법의 모두 변경이 가능하지만 조종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7번 번호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헤드리스 모드, ON과 OFF가 있습니다. ON은 헤드리스, 즉 앱솔루트 모드 상태고요. OFF는 노멀 모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헤드리스 모드가 무슨 뜻이냐? 헤드리스 모드는요. 드론이 비행 시 회전하면서 사용자가 볼 때 정면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헤드리스 모드 상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 상태가 되면 드론의 앞뒤 위치와 상관없이 조종자의 기준으로 드론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드론 헤드 방향이 바뀌어도 조종자가 오른쪽으로 조종하면 드론이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헤드리스 오프 모드를 노멀 모드라 하며 노멀 모드 상태가 되면 드론의 헤드 방향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조종자가 오른쪽으로 조종하면 드론의 헤드 부분이 기준이 되어 헤드 부분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트림, 즉 미세 조정. 트림은 드론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호버링 되도록 하는 기능, 롤과 피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럼 트림 잡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롤 트림과 피치 트림이 있는데요. 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오른쪽으로 흐르면 왼쪽 L 버튼 보이시죠? 이 L 버튼을 눌러 조정하시고 드론이 왼쪽으로 흐르면 오른쪽 R 버튼을 눌러서 조정하면 됩니다. 피치 트림은 드론이 앞쪽으로 흐른다면 아래에 있는 B 버튼을 눌러 조정하시고 드론이 뒤쪽으로 흐른다면 위 F 버튼을 눌러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3회차 수업을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비행이란 드론이 뒤집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사용자가 볼 때 정면이 어디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3회차 수업을 학습 정리해 보았습니다. 4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에는 드론의 정보 및 센서를 이해하여 드론의 정보를 학습하고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과 컴퓨터 연결하여 정보 학습하기. 즉, 드론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센서 값을 읽어서 드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드론 배터리를 드론과 연결하고 조종기를 페어링한 후 조종기는 US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센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통해 드론 정보를 학습할 건데요. 보시면 1번에서 13번 순서대로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8번까지의 드론의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키보드로 조정하는 방법과 조종기로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드론의 여러 가지 센서, 즉 센서 값을 읽어서 드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터로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시뮬레이터에서 통해서 배운 거는 조종기였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커넥트 C에서 컴파일을 선택해 줘서 조종기가 되면 트레이닝 들어가면 조종기로 수업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드론 선택해주고 트레이닝 바로 들어가면 아래에 조종법 키보드가 생겨서 조정하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드론을 선택하고 앞부분에 커넥트 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컴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센서에 대한 정보들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드론의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부분에 디스커넥트를 보게 되면 지금 톱니바퀴 같은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드론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나가면 해제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연결과 해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모드는 보면 모드 상태가 1에서 4가 있는데 이 또한 2를 선택해서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S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피드를 나타냅니다. 스피드에 누르게 되면 S3 100% 힘으로 가고 S1 30% 힘으로 드론이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S2는 70. 그래서 S1으로 두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Shift 키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로 학습했을 때처럼 이륙. 그 다음에 5번은 스페이스 키는 착륙. 그 다음에 6번은 똑같아요. 트림. 트림이랑 호버링 잡을 때 블록 코딩에서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센서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트림 부분은 블록 코딩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SAD는 왼쪽에 스로틀, 여우, 자 오른쪽에 있는 포워드 백워드는 피치, 롤에 해당됩니다. 즉 상승, 하강,
회전, 좌측 회전, 우측 회전, 포워드, 백워드,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 왼쪽으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을 나타냅니다. 코드로는 안전을 최우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보시게 되면 드론을 이륙해서 자, 착륙하고 움직이는 버튼, 즉 키보드판이 있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우선으로 만들어졌지만 드론이 뒤집히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자동으로 멈추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기 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서 긴급 착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긴급 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트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호버링 되지 않는, 즉 제자리 비행 되지 않는 드론을 제자리 비행할 수 있도록, 즉 호버링 될 수 있도록 잡는 게 바로 트림, 미세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은 10단위로 되는데 처음에는 보면 이 미세 조정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조정 잡는 방법은 이 센서 부분에도 할 수 있지만 블록 코딩에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우선 보시게 되면 롤값, 피치 값으로 대부분 호버링을 미세 조정, 즉 트림을 잡게 됩니다. 호버링 처음에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중에 드론을 먼저 띄운 다음에 호버링 할 때 트림 버튼을 누른다면 드론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 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일단 이륙하고 드론이 어디로 흐른지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나서 착륙시킨 다음 자 분명히 좀 전에 드론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뒤로 가게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이륙했다가 드론을 자세히 봤더니 우측으로 흐른다. 그러면 다시 착륙을 시켜서 왼쪽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호버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버링 했을 때 얘를 드론을 다시 띄워서 제자리에서 한 5초 정도만 머무르면 호버링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요 센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센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드론의 배터리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거 같은 경우에 가득 차 있죠. 배터리 양을 나타내고 밑에 보면 드론의 내부 온도, 그 다음에 기압,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드론의 조정기가 아니라 드론의 LED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셔서 드론의 색깔이 바뀌는 거를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D 색깔은 RGB라고 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나타내서 LED 색깔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우스를 조종해서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자이로 센서, 즉 드론 정보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이로 센서라는 것은 드론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측정하고 드론의 현재 기울어진 값을 받아오기도 하며 드론이 비행 도중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자이로 센서라고 합니다. 드론에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얼마나 회전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얼마나 회전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자이로 센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 X좌표, Y좌표, XY 좌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종기가 아니라 드론을 잡고 움직여서 이 XY 좌표값이 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나가는 거 XY 좌표값 여기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Y 좌표값들 바뀌는 거.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레코딩 기능, 즉 13번 이 레코딩 기능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레코드 기능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기능과 관련된 버튼은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레코드 기능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레코드 기능은 드론이 비행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록된 레코딩 파일을 불러올 때, 저장할 때, 기록할 때, 시작할 때, 패널을 추가할 때, 지울 때, 패널 전체를 지울 때라고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패널이 무엇이냐? 자, 한번 애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레코드는 보면 레코드 기능에서 보면 우리가 블록 코딩 할 때는 블록을 불러와서 비행을 실행시키잖아요. 명령어를. 대신에 레코드 기능에서는 이 add가 패널이에요. 이 패널을 불러와서 비행을 실행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륙하고 전진하는 것을 멈추고 착륙하는 그런 비행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총 4개의 패널을 추가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패널, 두 번째 패널, 세 번째 패널, 네 번째 패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륙하고 어떤 것이 착륙하고 어떤 것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지 한번 알 수가 없죠. 자, 그 명령어에 관련된 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테이크오프 똑같죠. 그래서 얘가 이륙이고 얘가 착륙, H가 착륙입니다. 8개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이 스로틀, 요 오른쪽이 피치, 롤에 해당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스로틀, 즉 상승과 하강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화살표는 오른쪽 편에 있는 레프트, 라이트, 즉 롤에 해당되는 좌측과 우측 이동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이 화살표는 자, forward, backward를 나타내면서 피치에 해당됩니다. 전진, 후진. 마지막 2개 있는 화살표는 요 위에 해당되는 left turn, right turn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륙을 해야 되겠죠.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패널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륙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나는 이륙을 하는데 대기를 없이 할 거냐? 저는 대기를 조금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나타낸 것은 여기 있는데요. 101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2초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200을 치면 되고 두 번째 패널을 한번 클릭해서 제가 전진을 한다고 그랬죠. 전진에 관련된 것은 forward. 자, 다섯 번째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forwar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플래스라는 게 있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릴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forward,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시키다. 그다음 한 번 더 누르면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분명히 앞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서 forward. 자, 실행을 시키겠다. 몇 초 정도? 저는 한 5초 정도 앞으로 가라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패널을 다시 클릭해 주셔서 앞으로 가되 이번에는 실행을 멈추겠다. 릴리스로 바뀌었죠. 어느 정도 대기하겠냐? 저는 한 15초, 1.5초 정도는 가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정지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착륙을 해야 되겠죠. 이륙하고 앞으로 가는 거 멈추고 정지하고 착륙하고 그럼 착륙을 하는데 한 2초 정도의 여유를 두겠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자, 드론이 이 기록들을 다 기록을 해서 실행시키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레코드를 다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드론이 실행되고
실행됩니다. 실행시켰던 패널들, 즉 명령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자, 파일 이름을 테스트 3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모든 데이터를 지워보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테스트 3에 그대로 있다라는 점. 만약에 우리가 이륙하고 전진하는 부분을 멈추지 않고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착륙을 하겠다. 3번에 있는 패널을 지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3번 패널만 클릭 후 딜리트를 누르시면 3번 채널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륙 앞으로 갔다가 착륙하는 그러한 명령어들로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호버링이 잘 되는 드론이라면 아마 이륙하고 앞으로 갔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해서 다시 착륙을 하면 그 주변에 이륙했던 부분 근처에서 다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은 다른 명령어들 앞으로 가고 전진하고 그다음에 우측, 즉 피치, 롤을 한번 이용해 보셔서 패널을 추가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레코드 파일을 불러 기록된 레코딩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레코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륙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걸 멈추고 착륙하는 것을 레코딩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누르시면 레코딩 기능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레코딩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여진 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패널을 추가하여 장애물을 지나가는 방법을 학습하거나 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4회차 학습 정리를 해보면요. 드론 시뮬레이터는 가상 공간에서 비행 조작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 LED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론을 조종할 수도 있으며 레코딩 기능으로 비행 기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회차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